최근 애플 TV에서 파친코라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그 여파가 대단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연일, 명작, 걸작, 수작 등 극찬을 쏟아내고 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대단합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완전 허구, 사기라든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상반되는 반응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재미동포, 제일교포, 제중교민 등등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중 교포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에 정착해서 그 나라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서러움과 아픔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부살이, 즉 남의 집에 얹혀 산다는 의미인데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얹혀 산다는 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제일교포입니다. 제일교포라는 용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는 익숙한 용어지만 그들이 일본에 살며 겪는 편견이나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은 달콤한 말로 깨어 군대로 군수공장으로 해외로 엄청난 수의 조선인들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이 패망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일본의 털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남은 생을 일본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제일교포라 부르죠. 하지만 이들은 한국인이면서 일본에 산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본인이면서 일본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 불리며 온갖 멸시와 따돌림을 이겨내야 하고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은 어린 시절부터 그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많은 제일교포들이 제일교포임을 숨기거나 차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어둠의 사회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세, 3세로 이어지며 완전히 일본 사회에 녹아들어도 차별은 여전합니다.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다녀와도 교포들은 교사와 경찰, 간호사 등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재미교포 이민진 씨는 미국에서 파친코라는 소설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추천하고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선정되는 등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이민진 작가는 일본계 남편이 도쿄로 발령이 나면서 4년간 도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당시 조선인들 수십 명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무려 30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세상에 선보였는데 그 여파가 대단했죠.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8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 미국을 배경으로 4대에 걸친 한 한국인 이민자의 길고 긴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차별과 가난을 이겨내고 뿌리내린 제일교포의 삶을 세심하게 조명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설을 너무 감명 깊게 본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폰을 세상에 등장시킨 애플인데요. 애플은 원래 아이팟, 아이맥 및 아이폰 등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최근 OTT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애플 TV의 OTT 시장 진출은 넷플릭스가 이끌어냈습니다. 1998년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DVD를 매장 없이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미국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더니 2013년 급기야 자신들이 직접 투자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매달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덕분에 괜찮은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면 꾸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해냈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등이 전부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가 큰 성공을 거두자 아마존, 디즈니를 포함해 애플까지 OTT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마땅한 오리지널 시리즈가 없어 고민하던 찰나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를 알게 됐죠. 애플 TV는 당장 이민진 작가에게 연락해 파친코 판권을 사들이는데 이를 8부작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했죠. 출연진 역시 대단합니다. 지난해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는 직접 오디션을 본 후 캐스팅됐고 이민호, 정은채, 정웅인 등 연기력이 탄탄한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월 25일 애플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에피소드 전체를 공개합니다. 3월 29일 현재 이 영상은 무려 556만 회를 기록할 만큼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플 TV의 오징어 게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분 좋은 예측을 내놓을 정도로 기대감을 높였는데 사실 이 작품은 소설로도 큰 인기를 끈 덕분에 공개 전부터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국 BBC는 눈부신 한국의 서사시라고 표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파친코는 지금까지 나온 애플 최고의 쇼라고 극찬했으며 대표적인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는 100점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더 헐리우드 리포터는 강렬하게 마음을 뒤흔드는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 작품은 파친코를 운영하는 아들 집에 사는 선자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파친코는 제일교포들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일본에 사는 제일교포는 정상적인 사회로의 진입이 상당히 차단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진출하는 곳이 파친코 사업이라고 하죠. 파친코는 일본의 국민오락을 말합니다. 도박이 불법인 일본에서 파친코는 카지노로 분류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데 게임 방식은 간단합니다. 구슬을 기계로 튕겨 구멍에 넣은 후 그림에 짝이 맞으면 당첨금을 받습니다. 이 단순한 게임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모든 걸 잃은 일본인들이 허탈함과 허전함을 파친코 기계에 쏟아 넣으면서 붐이 일었습니다. 게임에 사용되는 쇠구슬도 전쟁 후 군수물자인 베어링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하죠. 일본인들이 파친코에 열중한 이유는 게임에 빠진 그 순간만큼은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구멍에 들어가고 그림이 맞으면 구슬이 쏟아지는 좌르륵 소리에 불안을 떨쳐냈다고 하죠. 그런데 제일교포 중 파친코 경영자가 70%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교포들은 일본에서 대기업은커녕 일반 기업의 취직도 힘든 상황에서 파친코 사업은 일본인들이 사랑하지만 꺼리는 사업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곳에서 벌어지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있어 잘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도 쉽지 않으니 가장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제일교포 중 이 파친코 사업으로 일본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던 전설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루안이라는 파친코 회사 창업주 한창우, 일본명 한찬우입니다. 사실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가 일본에서 4년을 보낼 때 수십 명의 제일교포를 인터뷰한 후에 소설을 집필했는데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한창우 대표입니다.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듣고 소설을 구상했다고 하죠. 원래 일본에서도 파친코는 한국의 성인 오락실처럼 양아치가 득실되는 음산한 분위기였는데 이를 양지로 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 김연아 선수의 팬이라면 선수 시절 그녀가 경기에 등장할 때 광고판에 등장하던 마루안이라는 단골 간판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루안은 파친코 회사로 게임에서 사용되는 구슬을 뜻하는 일본어 마루와 한창우 회장의 한을 합성해 만든 이름입니다. 그는 일본 내에서 가장 큰 파친코 그룹이자 한때 일본 재계 서열 7위까지 올랐던 전설적인 제일교포입니다. 현재는 35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일본 내에서 파친코 산업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1930년 12월 17일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그는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뒤 2개월 뒤 일본행 밀항선을 탔습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갔다 정착한 큰형의 권유를 따라 큰 인물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떠났습니다. 조센징이라는 멸시와 가난함을 이겨내고 미친듯이 공부한 끝에 명문으로 통하는 도쿄 호세이 대학 경제학부에 입학했는데 졸업 후 취업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인 졸업생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마당에 한국 국적인 그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결국 매형이 미네야마라는 소도시에서 운영하던 파친코 점포를 맡게 됩니다. 1952년부터 그가 파친코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이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매형에게 점포를 인수한 후 그는 26살 되던 해 마루안을 설립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파친코 승률을 조금 더 높였는데 잘 터진다는 소문이 돌자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20대에 불과하던 기계는 40대로 늘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그는 32살 때 빌딩을 짓고 150대까지 기계를 늘립니다. 그는 사실 볼링 사업에 손을 댔다가 1200억 원이라는 빚을 지고 손을 털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이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자면 10가지 일을 평균적으로 잘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을 남들보다 10배 더 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친코 분야에서 마스터가 되기로 결정했고 끝없는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볼링 사업이 망한 후 그는 망해가는 파친코 점포를 인수해 키우고 다른 점포를 인수해 키우면서 마스터가 되어갑니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그는 점포 한 곳을 아주 잘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점포도 빠른 속도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 수익은 J자형으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 불과 10년 만에 1200억 원을 모두 갚은 것도 이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이죠. 그는 1994년까지 지방에서 파친코 사업을 운영하다 이듬해 도쿄로 진출하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도쿄 최고 번화가 시부야 7층 건물 중 6개 층에 메모드 점포를 개설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사업이 기업화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도쿄점 오픈은 일본 언론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일 언론을 중심으로 대서특필됐는데 이때 한 회장의 인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파친코라는 게임을 양지로 끌어올린 것이 한 회장인데, 그는 일본 파친코가 부정적인 도박장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화된 건전 레저 문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봤다. 그렇다면 내가 한번 바꿔보자고 결정합니다. 이후 모든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 단위로 전산 처리해 세무당국에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마루아는 1년 매출이 1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의 장기 불황에 빠졌지만 마루아만큼은 고도 성장을 이뤄냈고 최전성기에는 점포 317개, 10만 대 이상의 파친코와 슬롯머신 기계, 종업원 19,600명을 거느린 대기업이 됐습니다. 2015년에는 포브스 선정 일본 재계 순위 7위로 파친코 업계의 리더가 됐죠. 사실 현재 그는 일본인입니다. 2011년 일본으로 귀화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일본 굴지의 파친코 창업주가 한국인이란 사실이 일본 정부에게는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장서 그에게 귀화를 권유했죠. 그러면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라는 압박을 했지만 그는 한국식 이름을 허용하지 않으면 귀화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그는 한찬우라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이응을 발음할 수 없어 니은을 쓴 것입니다. 그는 일본으로 귀화한 것이 사업을 성장시키거나 일본인으로 태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적과는 무관하게 그는 자신이 한국인의 뿌리임을 잃지 않고 있으며 국적과 민족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교포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 파친코 산업은 최근 애플TV의 파친코를 통해 재조명됐습니다. 이를 통해 제일교포들이 겪었어야 했을 온갖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들이 삼켜야 했던 울분이 재조명됐죠. 어쩌면 일본에서 이 콘텐츠에 사기니 허구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창피한 민낯을 가리고 싶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